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수익과 비용 장입니다. 수익에서 이익을 차감하면 비용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이익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수익의 인식이라고 그랬죠. 인식이라는 건 언제 기록할 거냐. 그죠? 수익의 인식. 요 인식 시점이 첫째, 생산. 만들었을 때. 또는 우리가 물건을 사오고, 매입. 사와서 팔 수도 있죠. 그죠? 매입 또는 생산하고 판매. 그리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 그죠? 우리가 이제 요 판매 시점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죠? 요 수익을 인식하는데, 요 판매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데, 특수 판매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한 경우, 그 특별한 경우가 몇 가지? 크게 한 5가지, 내지 6가지. 첫째, 할부로 팔았습니다. 할부 판매. 그죠? 또, 내가 직접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죠? 위탁 판매. 또 시용 판매. 물건 요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이런 게 시용 판매. 홈쇼핑 같은 게 이런 게 시용 판매가 많다 그랬죠. 시용 판매. 그리고 지금 운송 중인 거 있죠. 미착 판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용역. 용역, 판매해도 되지만은, 또는 제공, 용역 제공이다. 예약 판매하다. 예약. 이런 게 이제 아파트 공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약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그죠? 우리 그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상품권. 이런 판매. 등등. 그죠?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겁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날 판매한 걸로 보자. 그죠? 물건을 인도한 날 이랬죠. 이제 이걸 우리는 인도 기준이다. 인도한 날. 물건을 인도하는 날 판매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은 물건을 부탁해서 판매하는 거. 그건 부탁받은 사람 누구라 그랬죠? 수탁자. 그죠? 그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날이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말하면 사겠다는 그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그죠?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이 판매된 걸로 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죠? 미착 판매는 2가지죠. 하나는 조건이, 하나는 도착지 조건이 있고, 선적지 조건이 있다. 그죠? 요 배에 물건을 선적했을 때, 또 하나는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죠. 그죠? 요 선적지 조건은 물건을 배에 선적한 날 판매된 걸로 보는 거고, 도착지 조건은 물건이 그 목적지에 도착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용역 판매 있죠. 요 용역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이랬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인식하고, 상품권은 요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이죠. 그 회수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보자. 그죠? 이거 외에 이제 등등 있었죠. 그죠? 몇 가지 있었는데, 이런 우리 책으로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런 걸 이론 문제라 그랬죠. 그죠?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회수 시점에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이제 할부 이런 경우입니다. 할부인 경우에, 단기 할부 같은 경우, 이것도 회수한 날에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론 문제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할 게 이겁니다. 보세요. 생산 시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듭니다. 그죠? 생산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서울시와 어떤 건설 계약을 하나 맺었다고 가정합니다. 예, 건설. 예. 그 만약에 예, 계약 금액이 서울시와 계약한 금액이 100억의 건설 공사를 하나 맡았다. 그죠? 100억에 계약했다고 가정합니다. 100억. 예. 우리가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70억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공사가 완공된다면은, 물론 요 계약 금액이 100억인데 이 공사 기간은 3년이 걸린다. 이것도, 물론 이제 3년 동안 총 공사비겠죠. 그죠? 그럼 이 3년 동안에 우리가 이 공사가 완성된다면은 얻을 이익이 얼마죠? 3년간 이익은, 그렇죠. 3년간 공사 이익이 30원 됩니다. 그죠? 30원. 아시겠죠? 그럼 요 이익이 30원 생겼습니다. 그죠? 요 이걸 뭐 언제 우리가 장부에 이익이 생긴 걸로 볼 거냐 이겁니다. 이익이 언제 발생한 걸로. 자, 보세요. 공사가 3년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그죠? 이래 해서 1차, 2차, 3년이잖아. 그죠? 이 3차 연도에 공사 완성되죠. 그죠? 이 시점에 공사이익 이렇게 인식하는 거. 요런 방법이 있을 거고, 요 1차 연도, 2차 연도에 나누어서, 그죠? 여기에 나누어서 이렇게, 요 30원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죠? 1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10원, 이렇게. 2차 연도에는 8원, 3차 연도에는 12원, 이런 식으로 30원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30원 이익을 인식하는 요 시점, 완성되는 요 시점에 인식하는 걸 완성기준이라 이랍니다. 아, 완성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 완성기준이라 하고, 공사가 이렇게 진척도,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요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래 인식하는 걸 진행기준이라 이랍니다. 이해되죠? 그죠? 진행기준. 예. 아, 이걸 우리는 진행기준이라 한다. 그럼 요런 이제 공사 이익이 3년간 공사 이익이 발생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게 3년 공사가 완성되는 요 시점에 인식할 수도 있고, 요걸 이제 나누어서, 그죠? 1차 연도에 10원, 2차 연도에 8원, 3차 연도에 12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랍니다. 하지 마세요. 요래 하세요. 진행 기준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이래 하는 것이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회계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회계학이다. 회계학에서 우리 회계 원리잖아. 그죠? 이 회계학을 이래 받들고 있는 기둥이 두 개 있죠. 그 하나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수익, 비용을 같은 해 인식한다. 이겁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그죠? 금액을 뭐로 할 거냐? 지도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나타낼 거냐? 이거죠.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구분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회계학을 바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다. 금액을 측정하고 대응시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 방법이 보다 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요 30원을 1차 연도에 10원, 2차 연도에 8원 요래 나누었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거. 얼마씩 요래 10원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요걸 어떻게 이렇게 배분할 거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이건 안 무섭니다. 1차 아니면 2차. 아시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 물어봅니다. 이게 시험 문제다. 아, 이게 공사 이익 구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이제 원리를. 예,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복구해 보세요. 그럼 공사 이익을 구할 때는 그 연도별 이제 공사 이익 구할 때는 자, 이 총공사 이익, 그죠? 이렇게 할게요. 다시 찍어. 다시. 요 총공사 이익이 있죠, 그죠? 총공사 이익이 30원입니다. 그죠? 이 30원을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30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분하면 될까요? 30원을 뭐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요거. 이 금액 뭘 기준으로 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30원을 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해 주는데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우리가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70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얼마 들어간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총공사비가 70원이 예상됩니다. 그죠? 만약에 1차 연도에 2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70분의 20 이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이렇게. 아시겠죠? 총 공사 이익에다가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랍니다. 총분의 실제. 알았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 공사비가 70원이니까 여기에만 20원이다. 공사비가 여기에 만약에 14원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6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 36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 70원 들어갔다. 그죠? 이때 그러면은 전체 얼마라 그랬죠? 70분의 20 1차 연도. 그 2차 연도 할 때는 70분의 34 합니다. 누적. 이걸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시작. 70분의 20, 그 다음 2차는 어떻게? 70분의 얼마? 34, 이런 식으로. 요걸 2차 연도는 누적으로 하는구나. 요렇게. 자, 이제 일단은 요래 아시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직접 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래 구하는구나. 그래, 이게 이제 연도별 공사이익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총공사비 곱하기 총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인데, 요거 공사비는 뭐라 한다? 누적으로 하는구나. 요래 하시면 됩니다. 요게 공사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원리는 단순하잖아. 그죠? 복잡한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라도 한번 들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계약 금액이 3년 동안 100원인데 공사비 70원, 30원을 언제 인식할 거냐? 그죠?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냐?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거는 무슨 기준? 완성 기준. 공사 진행에 따라 인식하는 거는 무슨 기준? 진행 기준인데, 그럼 요거 얼마씩 이렇게 기록할 거냐? 나눠줄 거냐? 요게 문제구나. 아시죠? 예,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실제 한번 달아볼게요. 예. 교재 한번 보세요. 387쪽입니다. 예, 교재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5번에 있죠. 그죠? 제5 칠판에 적을 동안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000X1년도, X2년도, 3년도입니다. 예, 그 다음 여기는 실제 발생 공사 원가, 누적 8만원 22만 5천원. 그죠? 예. 그리고 46만원. 추가 공사원가 32만원이고, 여기 다시 또 22만 5천. 이거는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총공사비는 1차 연도에는 40만 원이 예상이 되고, 그죠? 2차 연도에는 45만 원이 예상이 되고, 3차 연도에는 46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이 공사에 우리가 말하면 계약 금액, 이 공사가 완성되면은 내가 받을 돈이 얼마죠? 계약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그죠? 계약 금액은 60만 원이다.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잠깐 교재 보시면은 요 총 예상 금액 아래 보면은 공사 중도금 청구액이 나와 있죠. 그 아래 보면은 수책 나와 있죠. 그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중도금 청구액이나 수책은 계산하고 한 문제 관계 없으니까 볼 필요 없고 요 자료만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자료를 잠깐 이해하고 갑시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첫 해 공사비가 8만 원 들어갔죠. 근데 앞으로 예상되는 게 32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1차 연도에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40만 원. 이해되죠? 2차 연도에는 요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보니까 누적이잖아. 그죠? 그럼 누적해서 요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얼마일까요? 14만 5천이겠지. 그죠? 그래서 누적으로 45만 원. 여기 누적이 돼 있네. 그죠? 그 다음 46만 원 공사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추가 없고 합계 46만 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본 이겁니다. 1차 연도에 그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공사 이익은 얼마를 기록해야 될 거냐, 요거 계산합니다. 자, 1차 연도 구합니다. 그럼 1차 연도니까 요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1차 연도만 보세요. 앞으로 봅니다. 이거는 보지 마시고. 자, 1차 연도는 이거 보면 됩니다. 1차 연도. 자, 1차 연도, 이거는 보지 마세요. 1차 연도의 총공사비가 얼마죠? 40만 원이죠. 만약에 1차 연도에 공사가 완성된다면 내가 받는 돈 얼마죠? 그렇죠. 60만 원 받죠. 그죠? 이때 공사비가 40만 원이잖아. 그럼 이때 공사 이익이 얼마죠? 그렇죠. 20만 원이죠. 아, 총공사 이익이 20만 원이구나. 그렇죠? 요걸 뺀 거. 알았죠? 여기다가 총공사액분의 총공사비분의 실제. 이거.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총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40만 원 분의 8만 원 되죠.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래 합니다. 요거 빼고, 뺀 금액에다가, 그죠? 요거 분의 요거. 아시겠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죠? 4만 원입니다. 이게 1차 연도 공사 이익. 답이 나왔고, 1차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세요. 그 다음 이제 2차 연도 갑니다. 자, 2차 연도 공사액은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2차 연도는 이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 보면 됩니다. 2차 연도만. 자, 보세요. 2차 연도. 2차 연도에 우리 공사비가 45만 원입니다. 그죠? 총 받을 돈이 얼마죠? 60만 원이죠. 그죠? 계약 금액은 60만 원이고 총 공사비가 45만 원입니다. 그럼 이때 공사이익이 얼마죠? 그렇죠. 15만 원. 그죠? 이게 15만 원이구나. 곱하기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아시겠죠? 요거분의 요거. 총분의 실제. 이렇게. 요 실제가 누적을 한다. 이거 누적. 아시겠죠? 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 요게 2분의 1입니다. 그럼 요 금액의 2분의 1이 되니까 얼마가 될까요? 7만 5천 원이죠.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요 금액이 누적입니다. 누적이라고 하면 뭐죠? 전년도와 합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2차 연도 요 7만 5천 원 속에는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7만 5천 원에서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2차 연도는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4만 원 빼면 되겠죠. 얼마? 3만 5천 원. 1차 연도는 공사이익은 4만 원이고 2차 연도는 3만 5천 원. 이게 답입니다.
끝났습니다. 3차 연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차 아니면 2차. 자, 2차 연도 다시 볼게요. 해보세요. 2차 연도 공사이익은 요거 뺀 거 그죠? 15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건데 누적이다 그죠? 맞죠? 2분의 1 7만 5천 원. 요 7만 5천 원 누적 4만 원 빼고 나니까 3만 5천 원이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공사이익 구하는 겁니다. 예, 1차 연도 공사이익과 2차 연도 공사이익. 이걸 만약에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누적, 우리가 방금 요지가 누적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누적을 안 하면은, 이거 보세요. 2차 연도 공사이익은 15만 원 되겠죠. 그죠? 총분의 실제가 됩니다. 그죠? 총은 얼마죠? 45만 원이고, 여기 지금 실제가 얼마죠? 네. 이 실제가 14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실제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한 4만 5천 원 나오잖아. 그죠? 약. 이게 서로 안 같죠? 틀립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방법이고 이것도 맞는 방법인데 답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뭐로 한다? 누적으로 하자 이랬습니다. 누적. 항상 우리 누적 원가법으로 한다 하는 걸 아시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적 원가법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예. 예. 이상 요래해서, 공사 이익 구하는 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또 어떤 분은 뭐 3차연도까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죠. 뭐, 그죠? 3차연도가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보세요. 그럼 3차연도 공사 이익은 60만 원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14만 원이죠.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그럼 똑같다. 그죠? 똑같으니까 1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대로 14만 원. 이 14만 원 속에는 누적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전부 누적이 되어 있다. 그죠? 4만 원, 3만 5천 원 누적되어 있죠. 그러면 7만 5천 원 빼고 나면 얼마? 그렇죠. 6만 5천 원이죠. 이렇게.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가 이제 3차연대 와서 끝났죠. 그죠? 끝나고 나서 실제 내가 얼마 이익 봤습니까? 이거는 예상의 이익이고 실제는 이 돈 들어갔죠. 실제 이익은 얼마 생긴 거죠? 14만 원 생겼잖아. 그죠? 그 14만 원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합계가 얼마 나오겠죠? 14만 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더하면 14만 원 나오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요 14만 원, 마지막에 14만 원 나오죠. 그죠? 그걸 미리 이제 우리가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도 미리 이렇게 장부상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 이랍니다. 우리 시험 대비해서 요거 1차 연도와 2차 연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래서 공사 이익 구하는 게 이렇다. 항상, 자, 요 딱 조심하게 열어보세요. 요 공사 이익에서 조심할 거 딱 하나, 뭐죠? 누적. 요거 누적. 문제, 여기 누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누적이 안 나오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누적 원가법으로 하자 딱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 원가로 하면 안 됩니다. 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공사비 구할 때는 항상 실제 공사비 요거 구할 때는 항상 뭐라 한다? 누적으로 한다 하는 걸 딱 기억해요. 요게 자료가 만약에 누적이 안 나왔다.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적으로 안 고치면 틀립니다. 숫자가 달리 나와버리니까. 여기 항상 누적이 돼야 된다. 요것도 누적이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뒷장 한번 보세요. 388쪽에 6번 한번 봅니다. 예. 이건 지우겠습니다. 예. 예, 그게 문제. 그 뒷장의 문제 6번입니다. 제가 또 적을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이네요. 예. 자, 요거 잠깐 앞으로 한번 볼까요? 문제 보고 계시죠? 자, 주식회사 대한의 건설 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나와 있고 총 계약 금액이 있고 그죠? 관련 자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때 그 아래 보면은 추가 소요 원가도 나와 있고 그죠? 총 원가는 안 나와 있네. 자, 이거 보세요. 총 요금에 하기 전에 자, 요 문제를 딱 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잖아.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누적이 빠졌잖아. 그죠? 아하, 요게 누적이 없네. 그죠?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적으로. 그러면은 누적으로 고치면은 요 금액은 40만 원이지만은 이 금액은 얼마 돼야 되죠? 그렇죠. 더하면 되죠? 97만 5천 원. 아셨죠? 아, 이렇게 고치는구나. 다시 또 더해야 됩니다. 그죠? 97만 5천 원 더하기 30만 5천 원 해야 되죠. 그죠? 예, 얼마? 130만 원. 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총 공사비가 얼마 나오죠? 100만 원. 여기 얼마죠? 130만 원. 그죠? 요것도 130만 원. 되죠. 총 공사비. 이렇게 요걸 누적으로 고쳤다 하는 거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1년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도 공사이익 구합니다. 예. 됐죠? 1차연도 딱 끊어가지고, 예. 계약 금액 120만 원, 요 100만 원 빼면 얼마죠? 총공사 20만 원. 그죠? 2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알죠? 요거 분의 요거. 100만 원 분의 40만 원, 막 줄입시다. 10분의 4. 이렇게. 요거 분의 요거. 아시겠죠? 10분의 4 했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8만 원. 1차 연도 공사이익은 8만 원이다.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연도 해보겠습니다. 2차 연도 공사이익 구합니다. 자, 보세요. 120만 원에서, 공사비 130만 원. 요거 공사 내가 받을 돈은 120만 원, 공사비가 130만 원 들어가네. 손해봤잖아. 그죠? 여기서 손해봤죠? 손실이 10만 원 생겼다. 그죠? 손실. 손실이다. 그죠? 손실이 생겼습니다. 손실은 배분 안 합니다. 즉시 인식. 그런데 요 금액은 누적이 돼 있잖아. 그죠? 누적. 요게 합산되어 있죠. 그럼 반드시 요 금액에서 전년도 요걸 빼야 됩니다. 또 8만 원 빼야 되죠.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 10만 원에서 이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이 금액에서 요걸 빼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결국 뭐 되죠? 마이너스 돼버리죠. 그죠? 마이너스 18만 원이구나. 손실 18만 원. 답. 좀 어렵죠?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실 나오는 말. 그래서 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바로 손실. 우리 손실은 이렇게 총분의 실제 배분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익만 배분하는 겁니다. 예. 손실은 바로 인식하고 이 금액은 누적된 겁니다. 그죠? 전년도 요걸 빼야 된다 하는 걸 아시고. 마이너스 18만 원. 정답. 이익 8만 원, 마이너스 18만 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차 한번 해볼까요? 3차 와서 3차 와서 보니까 3차도 보니까 손해봤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0만 원. 그런데 이 마이너스도 배분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인가, 그죠? 근데 이건 누적돼 있잖아.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야죠. 보세요. 8만 원 뺍니다. 요것도 빼야 되죠. 요거 빼는데 또 마이너스니까 뭐 되죠? 플러스 돼버리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보면 이거 뭐 되죠? 0 돼버렸네. 그죠? 자, 검산해 볼게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실제 내가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그죠? 마지막만 보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예상이고 이거는 실제잖아. 그죠? 손해 봤죠? 얼마 손해 봤습니까? 10만 원 손해 봤죠? 그죠? 그럼 요 결과 8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0만 원 딱 맞잖아. 제로니까. 맞죠? 그죠? 검산 맞네. 정답. 이래 합니다. 그래서 요 답은 이렇게 공사이익을 구한다 하는 거 아시고. 예. 자, 이제 이 공사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사이익 부분. 이 공사이익 관련해서는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매년 나오는 거니까 우리 그 뒤로 가서 예, 제가 문제 하나 더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393쪽을 한번 보세요. 뒤에 그 종합 문제입니다. 예, 393쪽의 2번 문제. 자, 계약 금액은 10만 원. 네, 거기서 1년도, 그죠? 3년도, 원가 발생. 이게 누적이다, 그죠? 3만 원, 5만 원, 8만 원. 그리고 추가 5만 원, 3만 원, 제로. 그래서 총 공사비가 8만 원, 8만 원, 8만 원이다. 그죠? 자, 1차 연도 공사이익 구합니다. 끊었어. 1차 연도. 예, 자, 바로 이제 좀 자신 있죠? 그죠? 바로 합니다. 계약 금액 10만 원, 공사이익 8만 빼고나면 얼마죠? 2만 원이죠. 그죠? 2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8분의 3 하면 되잖아요. 그죠? 7,500원. 답이다. 1년도. 아시겠죠? 네, 7,500원. 자, 그 다음 2년도 공사이익 합니다. 자, 보세요. 2차 연도. 요거 빼면 되네. 그죠? 2만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누적 8분의 5. 요거 분의 요거. 예. 그럼 얼마죠? 12,500원. 그죠? 계산하면 누적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7,500원. 빼고 나면 얼마죠? 5,000원. 지금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2년도 공사이익 물었으니까 정답 얼마? 5,000원이죠. 정답 5,000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뒤로 한번 가서 거기 하나 더 해볼게요. 9번 문제 하나 더 하고 갑시다. 9번 보세요. 예, 교재는 9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X1년도. 발생 원가. 이게 320만. 이 문제는 지금 이 추가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뭐가 나왔죠? 총이 나왔네. 그죠? 총 공사비가 800만 원이다. 그죠? 여기도 800만 원. 이리 주어졌네. 그죠? 그리고 계약 금액, 도급 금액 나와 있죠.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1,000만 원. 문제 이리 주어졌습니다. 추가는 지금 안 주어졌네. 그죠? 해볼까요? 자, 1년도 공사이익 구합니다. 이렇게. 1차 연도. 그 1차 연도에 우리가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800만 원이죠. 계약한 금액 받을 돈이 1,0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공사가 완성되면 얼마죠?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곱하기 이거 분의 요거 하면 되죠. 800만 원 분의 얼마인데, 얼마, 이게 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금액만 안다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을 모르니까 이걸 못 구하죠. 그죠?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힌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문제를 보면은, 예. 이 공사 기간은 3년인데, X 2년 말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가 70%다. X 2년도 말 현재까지 진척도가 70%입니다. 그죠? 그 X 2년도 말까지, 이까지 공사가 진행된 정도가 70% 진행됐다. 그 공사 진척도라는 거는 총공사비분에 얼마 진행된 정도죠. 그죠? 그걸 진행률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비가 지금 800만 원이잖아. 그죠? 800만 원 중에 70%가 진척이 됐다는 거는 70%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800만 원에 70%면 얼마가 되죠? 560만 원입니다. 70%니까. 이 800만 원에 70%, 560만 원. 그럼 2차 연도까지 560만 원이 발생했는데 요 2차 연도에 발생된 금액이 320만 원이니까 이때는 얼마겠죠? 알 수 있겠죠. 그죠?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얼마? 560만 원이다 이거죠. 그죠? 2차 연도까지 진척된 정도가 70%니까 누적이 560만 원이다. 요거 합계가 560만 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560만 원에서 빼면 얼마죠? 240만 원. 네,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죠? 240만 원 들어가면 되죠.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이거 계산해야 뭐 더 할 수 있겠죠. 그죠? 8, 3, 24, 3, 2, 6 하니까 얼마죠? 60만 원. 정답 60만 원이다. 그죠? 공사 이익은 60만 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는 이리 구하면 되고, 그 마지막 문제 하나 내볼게 보세요. 15번. 예. 주식회사 건강은 단기 중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공사를 개시했고, 동공사와 관련된 공사 예정 원가를 추정할 수 없었다. 이 단기의 인식을 공사 손익 얼마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도급 금액은 계약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단기 발생 원가는 200만 원이고 해수 가능한 금액이 160만 원이네. 그죠? 아, 이 문제는 우리 과거의 그 감정평가사에 기출된 문제인데 우리 문제하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는 조금 이제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그거 보면은 도급 금액 중에서 해수가 가능한 금액이 160만 원이죠. 그죠? 이만큼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비용이 발생됐죠. 그죠? 비용이 200만 원, 그게 돈이, 계약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실제 돈 들어간 돈이 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해수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160만 원입니다. 요 해수 가능한 금액을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수 가능 금액. 그럼 수익이 160만 원이고 투자한 돈이 200만 원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손실이 얼마 생기죠? 40만 원이 발생해 버립니다. 요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원가 해수법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얘는, 예, 그 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공사. 이거는 이제 공사 진행 기준하고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발생되는 원가 중에서 해수 가능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용으로 자꾸 수익 인식하니까 요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40만 원 생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손실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상 이래서 이제 우리가 공사 진행 기준을 이해했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생산 시점에 계약 금액에서 총공사에 뺀 요 총공사 이익이다. 그죠? 요 공사 이익을 인식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완성 기준과 하나는 뭐죠? 진행 기준. 우리 법에서는 무슨 기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아시겠죠? 그 진행 기준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요 진행 기준을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교재 제일 첫 장, 수입 비용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보면서 조금 제가 추가할 거, 이제 핵심은 끝났습니다. 그죠? 판매 시점, 요거 하셨잖아. 그죠? 요건 이제 이론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공사 진행 기준, 이해하셨죠? 그죠?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차례대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교재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371조,
예. 그 371페이지 보면은 제10장 수익과 비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는 요 수익과 비용 교재를 보면서 차례대로 보면서 조금 보충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